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S입니다. 오늘은 반도라 학습 두 번째 시간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반도라 학습의 관찰 학습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주의 집중, 기억 과정, 재생 과정, 동기 과정 이렇게 있다는 거 얘기했는데 기억하느라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뭐 하냐면 오늘은 선행학습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선행학습. 자, 네 번째 선행학습. 선행과 관찰 학습에 좀 이렇게 뭔가 vs 그러면 거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선행학습과 관찰학습 뭐 선행학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실행학습, 실행학습과 관찰학습을 뭐 따진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학습은 뭐냐? 실행학습은 뭐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사고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복잡한 형태의 행동을 습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학습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찰학습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모방학습 이런 거 저번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학습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거 두 개를 대결하기보다는 같이 놓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만족했어요. 그럼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만족하지 못했다.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퀴즈 프로그램을 했어. 근데 맞췄어. 그러면 다음에도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뭔가 내가 보상을 받았으니까. 못 맞췄어. 너무 쪽팔려. 창피해. 그럼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조절이 나오는데 자기 조절 나오는데 세 가지는 알아. 자, 다섯 번째 자기 도전. 첫 번째 자기 관찰. 자기 관찰은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두 번째 판단 과정. 판단 과정 뭡니까? 자신의 행동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반응이 있죠. 자기 반응은 뭐예요? 잘하면 자신한테 너무 잘했다 보상 주고, 또 모자라면 처벌하는 거. 보상과 처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이럴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자기 효능감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냐? 자신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능력, 대한 신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의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신념,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를 예를 들어서 뭐 큰 시험이 있어. 그 시험을 뭐 공무원 시험을 할게. 공무원 시험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내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을, 나의 능력을.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아 존중감 좀 차이가 뭐 있냐? 그럼 자아 존중감은 자기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인데 원천이 있는데 뭐냐면 원천도 볼게요. 원천은 뭐냐?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제 성취했냐? 실제 성취는 뭐냐면 실제로 경험이 있냐? 성공한 경험이 있냐? 실제로 해봤냐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거 엄청난 나한테 실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은 남이 성공과 실패를 한 거를 목격한 거.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언어적 설득은 뭐죠? 타인이 이야기해 주는 거. 타인으로부터 그게 내가 과제를 숙달하는데 여부에 대해서 성공하냐 뭐 실패하냐에 대해서 듣는 거죠. 정서적은 뭐죠? 마지막 정서적 각성. 이거 뭐죠? 이건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서적 각성은 뭐죠? 내가 이런 거죠. 불안 수준이 높으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인식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또 유쾌해지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정서나 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와 목표, 우리가 동기와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 효능감은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 동기화를 크게 증가시키는 거죠. 특정 행동에 대해 자기 효능감. 그리고 목표 달성에 걸리는 시간은 멀리 보이는 목표보다 머지않아 성취할 수 있는 것 같은, 다시 얘기합니다. 멀리 보이는 목표보다 머지않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의 동기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목표와 조금 더 동기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반드라 이론은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프로이드의 정식 분석론에 대해 좀 배울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 볼 거예요. 프로이드, 우리가 많이 아는 프로이드의 예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한번 잠깐만 요 뒤에 설명 한번 좀 더 할게요. 자기 효능감에서 여러분 그 개인이 행동을 해. 그 결과가 나오겠죠? 행동으로 기준으로 행동 전을 효능 기대, 행동 다음에 나오는 거를 결과
기대라고 합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효능 기대는 예언이고 결과 기대는 특정 결과에 대한 특정 결과 유발 기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프로이드에서 배우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왜 요거를 기억하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왜 정신적으로 왜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대요. 그리고 이 원인은 무의식에서 나온 거다. 이게 정신결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의식적인 정신 현상을 존재하며 인간 행동은 의식적인 요인보다 무의식 요인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구조에는 성적 추동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의미는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정신 에너지 근본적인 심리, 신경, 생리적 흥분 상태를 이용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과 공격성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추동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삶의 추동은 성 본능을 얘기하고 뭐 리비도 이런 거 알죠? 정신 에너지의 일부분이라는 거. 생존 본능과 성 본능을 내재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추동은 공격성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구조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알죠? 원초와 뭐 이런 거. 네. 이제 구조적 가설은 뭐 ED,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나누죠.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되게 원초와 자, 이거는 쾌락이죠. 쾌락 원리에 있고 1차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쾌락이 그냥 그런 거죠. 본능적인 거. 1차적인 사고하고 에고는 원초와랑 이런 추동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변형하거나 지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죠. 누군가 때려 죽이고 싶어.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변형하고 지연하는 거죠. 뭘로 한다? 이미지로. 침상과 이미지로 해갖고
소망을 축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때려주고 싶어. 상상하는 거야. 막 진짜 실제로 상상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실제로 안 때리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실을 본 거지, 현실. 현실 원리를 보고 여기가 이제 2차적인 거. 2차적인 사고 과정을 하는데 현실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슈퍼에버는 사회적 호봉, 뭐 가치관. 이때는 양심과 죄책감이 있겠죠. 아, 나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 갖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초와 같은 경우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이렇게 발달 단계 중에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성기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일단 성격에는 우리가 불안이 있어요. 불안의 종류를 다시 얘기하자면 초자아, 자아, 원초아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원초아에서 자아 사이에 있는 불안이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통제가 안 될까봐, 못할까봐 불안해한 거죠. 그리고 자아는 객관적, 다시 얘기하면 현실, 외부에 있는데 이걸 이제 객관적 불안,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부터 바로 오는 거. 바로 그냥 어떤 무서운 남자가 쫓아와. 아, 무서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고, 이제 자아에서 원초와에는 신경증적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죠? 원초와의 충돌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인 거죠. 그 욕구 통제를 못할까봐, 네, 진짜 이거 뭔가를 내가 막지 못할까봐 그런 거죠. 자, 초자는 이제 자아부터 초자는 도덕적. 이것도 내부에 있고 죄책감, 수치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거죠. 뭐 양심에 따라서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이죠. 근데 이제 원초와 이제 원초화가 그거잖아요. 굉장히 1차원적인 사람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데 이제 요구 통제가 안 될까봐 굉장히 신경증적인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객관적이 먼저 올까요? 이게 내적 충격을 느꼈어. 그러면 객관적이 먼저 올까요? 아니면 신경적이 먼저 올까요? 내적 충격을 느끼면 객관적 불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신경적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해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 거는 자기 방어 기제도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원초와의 충돌 표출과 초자아의 강한 도덕적인 압력이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죠. 그래서 자아가 원초와 충동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봉쇄하는 거, 그리고 충동을 외교시켜 원래 강도보다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원초와의 충동의 의식부터 빠져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감소시키면 비껴나게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기제의 특징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기 기만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원초와 있죠. 원초와의 충돌 표출과 초자아의 강한 도덕적 압력을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어 기제 종류를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 종류 처음에 뭐가 있죠? 부인이 있어요. 부인은 뭐냐?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이 사고, 감정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억압. 억압은 그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 눌러버리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기억을 좀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원초적 욕구나 불쾌한 경험에 떠올리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거. 눌러두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조금 차이를 보는 게 억제가 있는데, 억제는 요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약간 의식이 있는 거. 의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나. 근데 그것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3번 투사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원래 갖고 있는데 남의 것을 보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동요시키는 특성 욕구를,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동요시키는 특성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바람기가 많어. 바람기 많은 사람은 상대, 뭐 파트너, 뭐 부부관계, 부부, 여기에서 외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람기 많으면 남한테 의심할 수 있고, 내가 화가 많아. 상대방이 화를 진짜 많이 내. 그러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투사예요. 내가 엄청 가지고 있는 건데 남을 통해서 우리가 너 화가 많은 사람이네. 그럼 내가 화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전치는 간단해요. 위협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대상보다는
안전한 대상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보다 안전한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뭐 약한 사람을 어떻게 형제한테 엄청 혼났어. 강자한테 혼나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런 거 있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이거 안전하잖아. 그거를 전치라고 하는 거죠. 기분 나빴어. 강한 사람이 뭐라 해서 기분 나빴어. 하지만 약한 자를 내가 그대로 분풀이 하겠어. 이런 게 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치 치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전위도 될 수 있고. 자, 반동 현상. 반동은 이런 거죠. 욕구와 반대되는 거. 욕구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 자, 우리 합리화 많이 치죠. 합리화가 뭐죠? 합리화는 이유를 대고 막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빈약한 성과나 실패 같은 불쾌한 사항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7번 승화. 추동을 건설적으로 만드는 거죠. 성적 욕구나 그러니까 추동이 그러겠죠. 성적 욕구나 공격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건설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8번 퇴행. 퇴행은 뭐죠? 이전 발달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그 전 단계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발달 단계 들어가면서 현재 불안, 책임감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머러스한 사람 퇴행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동생이 태어났어. 갑자기 그냥 손을 빨 단계를 지났는데 그 전 단계로 손을 갑자기 훅 빨거나 뭐 오줌을 싸거나 뭐 이런 거죠. 고착. 현재 단계에 머무는 거. 더 이상 발달 단계로 나가는 게 불안해서 현재 단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 시기를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손가락 깨무는 버릇이 있었어. 근데 뭔가에 내가 불안하면 다음 단계 나가서 불안하면 그 손가락 무는 게 그 단계에 계속 머무른다는 거죠. 동일시는 뭐예요? 동일시는 다른 사람께 나의 자신의 걸로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서 부정적인 걸 감지시키는 거예요. 11번 보상. 약점을 긍정으로 가져가는 거. 약점을 지각하거나 어떤 긍정법으로 지각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특성을 가져가는 거. 12번 주지와. 정서를 너무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오버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걸 주지하라고요. 13번 취소. 음. 반증하는 거죠. 반증이나 물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내가 때렸어. 그래서 저녁 때 선물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 미안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거 14번 상환. 상환은 뭐냐면 무의식적 죄책감 휘소려고 사서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집안에 먹을 건 없는데 봉사활동만 열심히 한다든지 집안 돈 한 푼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 이렇게 돈이 떨어져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든지 사서 고생하는 거 있죠. 자 대체 마지막 15번 대체 형성. 꽝 대신 닭 있죠. 속담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절감을 주려고 원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취해서 만족을 얻는 거죠. 꽝 대신 닭 가장 좋은 것 같다 표현.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대상이 초점이라면 전치는 감정이 초점이라는 거 맞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꿈으로 되게 유명해요. 꿈.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프로이드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내용 중에 현재몽, 잠재몽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몽을 꿈 분석이라고 그러고 잠재몽 현재몽 하는 거는 꿈 작업이라고 해요. 뭔 얘기냐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꿨어. 다리 하나가 없어. 이거를 보면 홀 어머니가 생각나. 무슨 얘기냐 이게 현재몽이고 이게 잠재몽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몽은 그거예요. 의식적이고 감각적인 감각. 그러니까 현재의 감각을 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동안 내가 꿈을 꿨어. 그걸 현재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잠재몽은 무의식적이고 소망과 충동과 소망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 뭐냐면 잠재몽은 현재적인 감각이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엄습하는 감각 자극이에요. 그리고 꿈 작업은 그 작업이 만약에 뭐 이런 꿈에서 너무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조금 더 덜 위협적으로 바꾸는 게 이제 꿈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꿈 작업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덜 위협적인 현재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홈 작업이라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좀 내용이 기네요. 네, 근데 빨리 끝낼게요. 지금은 아들러에서 배울 거예요. 아들러. 자, 아들러는 우리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열등감 갖고 보상을 시켜주면은 우월 추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적응하나 못 적응하나 따라서 이 목적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결국 이제 목적론까지 가면 이게 생활 양식이라고 그러고 결국 사회적 관심까지 공동체 관심까지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들러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러는 목적 그러니까 A가 싫은 이유가 있다는 거지. 목적이 있다는 거. 왜? A랑 관계 맺기 싫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냥 A가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싫다. 알고 보니까 그 목적이 좋은 관계 맺기 싫어서 그런 거죠. 시험이 있어. 아, 나 시험 합격 못할 것 같아. 왜? 그런 목적. 떨어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우리는 용기가 없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데 용기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게 삶의 과제에 직면할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목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없으면서 우월 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결국은 열등감이 생기게 돼요. 뭐 열등감이 꼭 나쁘다 안 나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열등감이 이제 생겨요. 근데 우리는 열등감이 생길 때 긴장하게 되고 우월 추구를 한다. 아까 설명해줬죠? 이게 이제 생활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뭐 열등감을 얘기할 때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열등 컴플렉스 중요합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기관의 결합이 있고 또 과잉보호 부모님이 과잉보호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부모의 자녀 교육과 관련돼 있고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냐 의도적으로 키우냐 이 양육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의도적으로 키우면 망아버리가 된다는 얘기 있죠.
세 번째는 양육태만에 있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최소한 도리하지 않는 거. 무관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월추구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우월추구는 뭐냐? 이제 우월추구는 사회적 관심을 갖는 거죠. 아까 말한 공동체.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 그래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할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낮은 것을 높이고 미완성인 것을 완성하며 무한한 것을 유능하게 만드는 선천적인 경향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월추구는 전 세계에 걸쳐서 동기로 작용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우월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상 및 신경증을 모두 갖고 있으며 부정적인 경향과 긍정적인 경향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사회적인 관심이고 공동체적인 건데 이런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는 목표가 있어요. 여기 우월축의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공동체감은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애들의 성적을 진짜 올려서 좋은 대학교 보내줘야 되겠다. 이게 공동체적인 감을 높이는 거고, 공동체적인 나가면 아, 내가 선생님 돼서 약한 애들 건져 눌러버려야지, 뭐 이렇게 지배해야지, 이런 게 우월주의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 되셨나요? 오늘 좀 길었죠? 예. 오늘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